안녕하세요, 포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동차의 이 진단 장치인 OBD라는 것을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OBD라는 것은 커넥터가 16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연결 장치를 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현재는 대부분 OBD1이 아니라 OBD2라는 단자의 종류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 같은 데 가서 자동차에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진단 코드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모든 수리가 완료된 다음에 자동차의 이 컴퓨터나 설정 상태를 초기화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카센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진단 장비는 사실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엄청 덩치가 큰 그런 장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좀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내가 주행하면서 이 모든 정보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간단한 장치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된 요즘 그런 어플이라든지 또 OBD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역시 저는 중국의 알리빨 제품, 가성비 끝판왕인 이 알리빨 제품 OBD 장치를 구매를 하였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봉이 돼서 저한테 왔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이 장치는 제대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서 미리 지금 뜯어가지고 테스트만 해봤는데 바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을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컴퓨터에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는 CD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요 미니 CD로 들어있는데, 사실 요즘은 그 컴퓨터가 CD를 잘 활용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짜잔! ELM327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건인데요. 16개의 핀이 들어있는 커넥터가 바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거를 요 OBD 단자에 꽂아주고, 이 녀석은 이제 핸드폰 등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받아서 핸드폰의 어플 등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바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D 단자를 꼽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좌측 아래에 보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을 때 16핀짜리 커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는 OBD 단자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OBD를 한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또 어플과 연동이 되고 있으면은 이 초록불이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연결이 되었으면 시동을 걸고 핸드폰에서 어플을 실행해서 핸드폰 어플과 연동을 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보시면은 토크라는 어플이 깔려 있죠. 이 핸드폰은 공기계예요. 제가 내비게이션 용도로만 활용하는 핸드폰인데 여기에 일단 깔았습니다. 지금 초점이 잘 안 보이는데 토크라는 이름으로 된 어플은 그냥 무료 버전인 라이트가 있고 유료 버전인 프로 버전이 있어요. 저는 이제 토크를 프로 버전으로 설치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모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좌측 위에 보면 지금 깜빡이면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지, 또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OBD ELM327이랑 연결이 되는지 지금 깜빡거리면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동차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 RPM이 지금 현재 수치가 나오죠. 아이들링 시에, 그러니까 차를 딱 시동만 걸어놓고 가만히 놔둬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아이들링 시에 RPM이 700-800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딱 그 중간 값인 700-450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제가 미리 세팅은 좀 해두었는데 바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화면을 미리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좌측 위에가 GPS 스피드, 두 번째는 RPM, 세 번째는 냉각수 온도, 네 번째는 그냥 이 엔진에서 측정되는 속도입니다. 지금 GPS에서 측정하는 속도랑 차체에서 측정하는 속도랑 두 가지를 해놨고요. 왼쪽 아래에는 기름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실시간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는 인테이크라고 써 있는데, 이제 공기를 엔진에 흡입할 때 이 공기의 현재 흡입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에어 템퍼레처라고 해서 현재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몇 도 정도로 측정이 되는지, 이렇게 8가지로 한 화면에 넣어 놓았습니다. 제 차인 이 뉴모닝은 사실은 계기판을 보시면 RPM이랑 연료 게이지, 속도 게이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차들은 수온 게이지가 있어서 냉각수가 몇 도인지 같이 나오는데, 제 차에는 이 온도 게이지가 계기판에는 없어요. 온도 센서는 있는데 계기판에 온도 게이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좀 중요했고 꼭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제대로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화면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있고요.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에 대해서도 이 어플 하나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D와 연동되는 어플들은 토크라는 어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료이긴 하지만 이 토크 어플이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활용했고요. 또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시도해보자고 한다면 다른 어플들도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어플을 한 8가지를 테스트 해봤는데 그 중에서는 이 어플이 제일 괜찮았어요. 물론 한국어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일부만 지원합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이 카센터에서 하듯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진단 점검 또는 진단 코드를 확인하는 것도 이 어플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한글로 되어 있는 어플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어플들이 유료예요.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요. 엔진의 상태, 또 지금 빛이 비쳐서 잘은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서 GPS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이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바다펜 회장님, 바다펜 회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어떤 어플이 좀 더 좋고 어떤 제품이 좀 더 괜찮은지 여러 가지 제가 좀 자문을 했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모형으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 세팅은 제가 8가지로 맞춰 놓았고요. 또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내비게이션이 조그맣게 나오죠. 그래서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운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에서는 사실은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음성 안내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 놓고 다니면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이 어플에서 또 소리로, 음성으로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다 했고 또 앞으로 한동안 활용을 해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제가 이용을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